가만히 계십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 최근에는 순환매가 계속 일어났는데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내렸어요. 반도체는 그나마 상승, 조금 미국 주식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 내린다는 것은 돈이 좀 빠져나간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베센트는 국채 바이백 회당 40억 달러 이상 될 수도, 이 유동성 공급이 미국 주식의 빅테크로 뿌려지지 않고 코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다. 공포지수는 52, 좋지 않죠.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다. 풋콜옵션도 0.76으로 피어의 단계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베센트의 유동성 공급이 코인으로 흘러간 만큼 코인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추세와 반비례를 가진 테더의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본래는 볼린저 밴드 둥둥이면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처박히고 있는 거 보니까 코인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다. 비트코인을 보면은 무려 5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인 이 파란색 선 저항을 뚫어버렸다는 것은 요거는 굉장히 세다. 다만 RSI를 보면은 83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요럴 때 한 물량이 아니라고 하면은 급격하게 눈 돌아가서 추격 매수보다는 추후에 나올 이렇게 추후에 나올 조정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즌 시작이라도 90도의 상승은 없다. 조정은 반드시 온다. 아무리 시즌 시작이라도 이평선, 21선 또는 51선에 한번 터치하는 이렇게 터치하더라도 터치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 저는 비트코인의 시즌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도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라이브를 킨 이유가 사실 비트코인 때문에 킨 거예요. 가장 빠르게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도 요때가 이제 시즌 시작이었는데 23년 초 요때도 급격하게 90도로 들어올리다가 결국에는 한번 조정을 주잖아요. 결국에는 조정을 준다. 내일 줄지 다음 주에 줄지 9월달 클래리티 법의 논의에서 나가리가 되면서 줄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에 클래리티 법의 나가리가 돼도 이미 시즌 시작했기 때문에 세력은 그 나가리의 상황에서도 매집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기회는 올 거예요. 이더리움은 조금 더 센 모습. 이더리움은 지난 매물 때 도착을 했죠. 이더리움도 기회를 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은 너무 과도한 무빙을 보이기 때문에 기회도 자주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알트코인으로는 솔라나도 같은 맥락, 리플도 200일선을 뚫어내었고요. 지난 알트코인의 대장 수이도 고개를 들었고요. 도지코인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댕은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죠. 어제와 금일 포함해서 20% 오르고 있고요. 시작되었습니다. 알트코인은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소액으로 심심풀이 정도로 하는 게 좋다. 서클도 시작을 한 것 같고요.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51선을 어제 이탈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죠. 21선 지지를 오늘 밤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해줘도 5일선, 내려오고 있는 5일선이 저항이 되겠죠. 베센트가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급격한 하락장으로 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우선순위는 코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힘든 구간이 시작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크게 내리면은 지수 줍줍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스닥을 하락장으로 보내버릴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5일선 저항을 맞고 계속 하락, 21선에서 한 210달러에서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다.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실적 발표 전에 마지막 매수의 찬스 주면은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NVDL, 공격적이신 분들은 NVDL도 참고해볼 수가 있죠.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21선, 51선에서 1차, 2차 매수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상황이 온다고 하면, 상황이 안 오면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상황이 오면은 NVDL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이스X는 21선 지지 봐야죠.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좋지 않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21선 127달러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해보고 접근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SPAL은 이미 21선 도착했죠. 그러나 항상 레버리지는 본 지수의 차트의 상황을 봐야 된다. 어설픈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타면 안 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 테슬라는 그래도 요 파란색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탈하면은 사요나라인데 이탈하지 않고 꾸역꾸역 지켜주곤 있네요. 결국에는 또 삼각수렴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탈하면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상승을 하고 다시 21선 지지 오늘 밤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메타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약한 상태. 팔란티어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래도 하락을 하더라도 21선, 올라오는 21선에서 하락을 하고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들은 대기를 해야 되고
기존 보유자들은 조정을 한번 견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금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등에 따라서 미장의 반도체도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는 있는데 약간 좀 미미한 모습. 반도체는 요 빛각 파란색 선 오늘자 기준으로는 한 $520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이탈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대응을 해야겠죠. 쏙슬 같은 경우는 극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리 신규 매수라도 4848이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장이 어제 크게 내렸는데 그래도 메모리 섹터는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샌디스크는 여전히 빨간색 빛각 추세 하단 자리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가더라도 요 저항 빨간색 빛각 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는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자리가 왔다고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추세 하단에서 매수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MULL도 언급드렸고요. MULL은 현재 어제 종가 마감 기준 한 7%의 상승, 메모리는 채널 매매 유효합니다. 아직. 그 밖에 중소형주 보면은 DSYG 어제 엔트로피 IPO가 8월 말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찌라시가 나왔는데 그거에 조금 반응하고 있는 모습. VCX 요건 이제 계잡주라서 강홀딩보다는 당일 강한 변동성을 이용한 4848이 유리하다. VCX도 약간 반응이 온 모습. EXYG와 VCX는 강홀딩하는 종목이 아니라 엔트로픽에 상장하기 전에 한 1, 2주 안에 포지션을 정리해야 된다.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와서 차트가 조금 좋지 않아졌어요. 5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51선이 금일에 저항이 될 수가 있고, 돌파하더라도 5일선이 저항이 될 수 있다. 약간의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쪽의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금일 일정은 미국 8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있습니다. PMI 지수가 50을 넘겨주는 게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방증이므로 50을 좀 넘겨주는 게 적절하게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넘겨주는 게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이 8월 세일 55%의 할인에서 더 시저 링크를 이용하시면 15%의 할인이 추가 적용되고요. 힘든 시기와 희망의 시기가 겹쳐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받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급변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기베라. 오늘 밤도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은 많이 올랐고 나스닥은 위태위태하다. 돈이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